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 CES 2026이 개최가 됩니다. 당연히 로봇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이번 주요 키워드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이 자리에서 테슬라는 물론이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국내 기업들이 로봇 개발 현황을 공개합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갈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기다렸던 CES 2026 미국에서 오늘부터 개최가 됩니다. 행사의 최대 화두는 당연히 피지컬 AI가 될 테고요. 우리가 작년을 생각했을 때는 로봇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로봇이 산업에 어떻게 투입될 건지 이 상용화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관전 포인트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올해 이제 개최되는 CES에서 네. 주인공은 단연코 저도 이제 피지컬 AI 네.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예전부터도 CES에서 로봇을 주목을 해왔긴 했지만은 올해만큼 좀 이제 주목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 올해 좀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결국 현대차가 인수를 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이제 공개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온라인 영상에서 보통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작업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실제로 이 아틀라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될 거고, 그만큼 이 작업에 대한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점을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조 현장대에 좀 투입되는 그런 기대감들까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앞으로 작업을 위해서는 결국 네. 손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손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손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같이 좀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아틀라스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했을 때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젠슨 황 역시 로봇을 강조하고 있고 테슬라와 현대차와 같은 모빌리티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양산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반도체, 정밀 부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K 기업들의 자리는 역할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앞서 네.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휴머노이드나 로봇 쪽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건 네. 당연히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터리 분야가 먼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시는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정밀 기계 부품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레퍼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선행적으로 레퍼런스를 축적을 한 이후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레퍼런스 쌓을 수 있는 이제 테스트베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가 인수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이고, 물론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은 현대차가 인수를 한 기업이고 공급망 관련해서 국내 기업으로 좀 이제 저희가 재편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에서 레퍼런스를 네. 쌓고 이후에 뭐 테슬라라든지 이제 글로벌 레퍼런스 공급망으로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로봇 시장을 바라볼 때 로봇 원가의 핵심은 당연히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시장에 지금 현대 모비스와 같은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위기가 되는 건지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 오히려 같이 시장이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리스크와 기회 둘 다 모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스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이 네.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뭐 시장 파이가 빼앗긴다 이제 이런 리스크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대기업들이 다 모든 부품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또 로봇 전문 부품 기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술력을 축적해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부품 분야에서는 로봇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선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대기업들과 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을 뭐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뭐 모터나 이런 부분들은 내재화가 가능하지만 감속기 같은 또 핵심 정밀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조 관점에서 좀 제조가 어려운 그런 부품들은 외부 기업들과 협업을 하겠다라고 네. 명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감속기나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저희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뭐 기회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파이 자체가 커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로봇 섹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막연한 뭐 꿈과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명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지표가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손익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수주 산업이라고 로봇 하면 산업은 약간 애매하죠. 맞습니다. 네. 수주도 없고 아직 뭐 명확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그런 초기 산업일수록 저희는 항상 매출액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22년도부터 해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높아왔었지만은 뭐 기대감만 좀 앞섰을 뿐 이제 실적은 따라오지는 못했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2026년도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이 초기 양산기에 진입한다라는 부분들이고 초기 양산기에 진입하면서 일정 부분 부품사들의 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초기의 움직임들을 이 매출액 지표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산업 그동안에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컸는데 그래도 이제 매출액을 좀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로봇이 소위 말해 인간을 대체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정밀한 손이 될 것 같습니다. 손 기술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인간처럼 정교한 조직을 구상하려면 어떤 밸류체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손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네.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십니다. 물론 하드웨어 자체로도 뭐 손이 얼만큼 정교하게 얼마나 세게 움직일 수 있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손은 결국 조작을 위한 존재이고 조작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이 물체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오히려 상호작용 관점에서 센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어떻게 조작을 할지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어떻게 이걸 잡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앞으로는 이 손 관련된 센서, 촉각 센서라든지 AI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센서나 조작 관련된 AI도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최근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서 로봇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매출단이 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 자, 국내 기업들은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네. AI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AI라고 하는 거는 뭐 단순히 AI 모델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로봇은 이제 앞에서 피지컬 AI 말씀 주셨지만 결국 물리적인 AI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물리적인 데이터를 쌓기가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데이터의 희소성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제조 현장에서 쌓이는 이제 그런 도메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경쟁력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 연구실에서 쌓는 데이터도 있고 현장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이 후자 이 제조 데이터들이 많이 깔려 있는 그런 나라여서 이 뭐 조선이라든지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현장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이제 상용화 가능한 그리고 산업에 저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AI들을 만드는데 좀 이제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로봇하면 미국 시장을 빼놓을 수 없지만 중국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재풀도 많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로봇 강국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은 아무래도 가성비를 지금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들이 제조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기술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또는 뭐 또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는 미국과 완전히 이제 피어 투 피어로 완전히 저희가 대등하게 경쟁을 하기엔 조금 뭐 자본력 그렇죠. 관점의 부분들과 그리고 인재 풀의 관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서 좀 현명하게 이제 좀 저희 선택과 이제 이런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제 부품 밸류체인에 좀 진입을 해야 된다. 뭐 어떤 부품 밸류체인이라고 하면은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조금 이제 정치적 관계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협업 관계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 이 미국 로봇 쪽으로의 이제 공급망 진입들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 로봇 시장에서의 마찬가지로 기술 경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한창 이 로봇 시장에서 화두로 떠올랐었던 게 이 미국에서 올해
이 로봇 관련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결국 이 행정명령을 내는 이유는 이제 중국과의 그런 로봇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중국 로봇 기업들을 이제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저희는 네.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배제되는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이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제 저희는 이제 가장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보다는 미국의 공급망 진입을 그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아이로봇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중국 업체에 매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로봇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사실 이제 앞으로의 로봇 시장들을 좀 점쳐보는 하나의 또 이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지표가 해서 될 것 보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사실 아이로봇도 뭐 청소기 로봇 시장에서는 압도적 1등을 차지했었던 이제 그런 기업들인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중국의 뭐 로보락이라든지 에코백스 같은 여러 기업들이 탄생을 하면서 이 점유율들을 계속 빼앗겨 왔었고 물론 중국 로봇 기업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대비해서 우위는 있었지만은 이 가격 초반에는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좀 뺏어가다가 이후에는 이제 계속 레퍼런스도 쌓이고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기술 관점에서도 미국을 앞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아이로봇 자체가 점유율에서 이제 빼앗기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서 보고 있고 이 흐름들이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첨단 로봇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 중국의 그런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술 경쟁력에 계속 저희가 이제 위협을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가 많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양산 계획 당연히 빼둘 수가 없고요. 삼성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의 IPO 시장이 로봇주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고 가장 지금 가까운 미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CES가 끝난 이후에 로봇주가 또 세론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질문 주신 이제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IPO 네.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는 이제 중국의 로봇 기업들이 다수 IPO들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니트리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주요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이제 상장 시장에 들어오게 될 예정이 있고 시가총액도 10조 원 이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결국 뭐 이제 저희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캡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 시가총액에 좀 따라붙는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주가 흐름 속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네. 있고 반대로 이제 중국이 초기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빠지는 그런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와 기회 둘 다 좀 공존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이제 CES 이벤트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이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1월 달에는 CES가 있고 2월 달, 3월 달에는 또 테슬라가 이번에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네. 3세대 양산형 설계를 적용한 옵티머스 젠 3가 또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2, 3월 때 다시 한번 좀 기대감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국면에 계속 이제 매수를 하는 조정시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CES라는 빅 이벤트가 끝나고 주가가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로봇주 전략을 세울 때 지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에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실 둘 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둘 다 해야지만 로봇, 이 휴머노이드가 구현이 된다라고 완성이 생각을 되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이제 시급한 상황들이어서 AI나 뭐 소프트웨어 기업 쪽에 이제 관심들은 유효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실제 로봇 AI를 완전하게 구현을 하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관점에서도 부품 밸류체인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뭐 대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이제 감속기를 좀 선호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속기 관련 기업인 뭐 SPG나 SBB테크 같은 기업들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